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통일 준비를 위해 만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자명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산가족 상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북한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인접국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마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는데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일 대박론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 공감됩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흡수통일준비팀의 실상을 설명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선임 문제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은행인 우리은행은 사회이사 4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의 사조직 출신 등 정치권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한기 호소대 초빙 교수는 서강대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이 은행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 데 이어서 최고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회이사까지 같은 사조직 출신이 맡게 됐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을 포기한 셈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치 금융 정도가 아니라 막장 금융 인사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정부 당국자들은 금융개혁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이제 인사라고 하면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전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말에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려면 우리은행 사회이사 인사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상지대 재단의 김문기 총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교육부가 비리사학재단인 상지대 이사회에 임원 간의 갈등과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침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쪽이 신청한 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승인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상지대 문제 해결은 김문기 총장 한 사람의 해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 총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신임 임원들이 여전히 있는 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상지대 측이 징계 절차를 미룰 경우에 김문기 총장이 장기간 학교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또다시 견뎌야 하는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김문기 현 총장 해임만을 상지대 사태의 해결책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상지대 종전 이사들에 대한 임원 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신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경로 효친과 효의 정신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시설물을 갖춘 효문화마을을 방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정당, 경제정당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또 어르신들의 기여와 헌신을 되새길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4.29 재보궐선거 때 경기도 평택시와 의왕시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메일로 발송했습니다.